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하다 만데 유효 숫자, 장비의 정밀도랑 관계가 있는 측정 도구의 정밀도랑 관계가 있는 유효 숫자 이 부분을 간단히 하고 이제 벡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과학적 표기법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5mm라는 값이 있다. 105mm 포 있잖아. 분. 그런데 얘를 과학적 표기법을 쓰면은 1.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유효 숫자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여기까지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소수점 세 자리까지 믿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1.05 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이렇게 되면 유효 숫자는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은 어떤 데이터 물리량 사이에 서로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또는 곱하기 나누기. 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자를 가지고 얘를 A라는 걸 측정을 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B라는 친구는 또 다른 자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만든 자를 가지고 또 어떤 걸 측정했어요. 얘를 곱해야 돼. 또는 얘를 더해야 돼. 또는 곱해야 돼. 이런 연산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유효 숫자를 어떻게 하냐? 첫째 이렇게 나눠보죠. 덧셈 또는 뺄셈. 둘째 곱셈 또는 나눗셈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맞춥니다. 소수점 꼭 소수점 아니어도 되죠. 중요한 건 숫자들의 계산 데이터들의 자릿수를 맞춘다.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경우는 유효 숫자를 맞추는데 가장 적은 유효 숫자랑 맞춘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쉬워. 덧셈 뺄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값이 있어요. 10.0cm가 있어. 그리고 9.75cm가 있어요. 자, 10.0 밑에는 0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0은요, 이렇게 쓸게. 믿을 수 있는 0이 아니에요. 이 도구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고, 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 믿을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얘를 더하나 뺄 때 봐봐. 더하면 19.75가 나오지. 그런데 여기 있는 0은 믿을 수 있는 0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릿수를 가장 작은 거 여기에다 맞춥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맞춰야 되니까 얘를 반올리면서 19.8cm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거는 소수점이 있으니까 이제 소수점 아니면은 그 앞에 걸로 해가지고 자릿수를 맞춰서 반올림을 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곱셈 나눗셈 같은 경우는 유효숫자 개수가 가장 적은 걸로 맞춘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 어떤 친구가 방의 넓이를 재는데 또 이 친구는 A라는 자를 이용해 가지고 쟀더니 12.71m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친구는 5.46m라고 했어요. 이렇게 5.46.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예제입니다. 자, 이 경우에 방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계산기를 두드리면 되죠. 12.71 곱하기 5.46은 계산을 하면은 43.9766 하고 단위는 메타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거를 그대로 답지에 써놓거나 말하면은 물리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12.71은 유효 숫자가 4개입니다. 5.46은 유효 숫자가 3개. 4개, 3개 중에서 적은 거에 맞춘다. 3개 맞춘다. 그러면은 유효 숫자를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맞추는 거예요. 44.9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맞추고 반올림 하는 거니까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얘는 44.0 미터 제곱입니다 라고 해야 되죠. 0이라고 해야 되나? 순간 헷갈려. 맞지? 3개 맞췄으니까 44.0까지 써줘야 되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연습 문제에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어요. 우리 육사 생도들이 1학년들이 다 같이 공통으로 풀어볼 문제는 객관식은 10번 문제, 주관식은 10번, 22번 문제를 한번 꼭 풀어보세요. 근데 내가 지금 스스로에게 욕심을 내는 거는 만약에 좀 풀이가 필요한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동영상 강의로 따로 올릴 테니까 복습을 하면서 문제 풀면서 해보고, 또 이 문제들 말고 비슷한 수준인데 더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문제를 내가 더 몇 개 뽑아가지고 카톡방이나 이렇게 올릴게요. 내가 LMS 접속을 못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스스로 풀어보세요. 근데 내가 추가로 해주는 거는 선택이야. 선택.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해서 챕터 1을 끝내고요. 챕터 2는 목요일날 한번 해보고, 오늘은 챕터 3 벡터를 잠깐 해봅시다. 자, 벡터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요 PDF 교재 있잖아요. 요거대로 이제 좀 가능하면 나가보려고 그래. 근데 여기에다 내용을 좀 더 추가해야 돼. 여기 나오는 1페이지, 2페이지 그런 걸로 이제 서로 갑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수학에서 벡터가 있고요, 스칼라가 있어요. 스칼라. 벡터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걸 우리 스칼라라고 해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는 수학이고 이걸 그대로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벡터 연산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리량이라고 했어요. 물리량, 양이야. 물리량, 우리가 관심 있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우리가 물리량을 했어요. 길이, 부피, 시간, 가속도, 속도, 에너지, 이런 등등 다 힘. 자, 그런데 이 물리량이 벡터인 게 있고 스칼량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물리에서는 벡터 스칼라 이렇게 안 하고 벡터량, 스칼라, 양일 거야. 벡터량이다, 스칼라 양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칼라 같은 경우는 질량, 부피, 넓이, 시간 이런 것들 스칼라고요. 벡터 같은 경우는 요번 아니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속도, 가속도, 힘 이런 것들은 벡터량입니다. 방향을 꼭 고려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하려면은 벡터를 우리가 표시를 해서 연산을 하고 그런 거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좌표계입니다. 좌표계. 우리가 결국 물체의 근원이 뭐냐, 그 물체가 어떻게 운동을 하냐 이런 걸 따질 때 서로 얘기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같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위치를 나타내야 되고, 시간에 따른 위치 변하는 걸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게 또 얼마나 빨리 가속됐냐 감속됐냐 이런 걸 표시해야 될 때 반드시 우리는 서로 약속된 좌표계가 있어야 돼요. 좌표계.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직각좌표계, 두 번째로는 극좌표계. 극좌표계가 있습니다. 직각좌표계는 이제까지 했던 중고등학교 때 했던 모든 1사분면, 2사분면, 3, 4사분면 있잖아. 그거고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3,4에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 지금 이 시간에 물체가, 이 시각에 물체가 위치하고 있다. 이런 게 서로 얘기가 되는 거죠. 또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극좌표계라고 원점에서부터 그 위치까지를 쭉 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길이 R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여기 X축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곳을 우리가 세타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R과 세타로 이 위치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뭐냐면은 그거야. 우리가 일단은 앞에서 질점 운동에 대해서 병진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뒤로 가면 이제 회전 운동 얘기가 나거든요. 또는 주기 운동, 그 다음에 또 주기 운동. 그런 거 회전 운동 얘기할 때는 어떤 중심축을 기준으로 물체가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극좌표계를 써야 돼. 그런 게 있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각좌표계는 x, y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r과 세타로 표시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하나 알아둡시다. 여기가요 좌표가 x, y잖아. 서로 변환이 가능하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 그런다면은 r분의 y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이렇게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이거 같은 직각좌표계는 y 값은 r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표기가 가능하고 x 같은 경우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 얘기 잠깐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좌표계가 있고 이제 벡터 얘기를 좀 해보면은 칠판에다가 내가 쓸 때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한 학기 동안 쓸게요. 책에서는 만약에 A라는 물리량이 있는데 이게 만약 벡터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하게 표시를 하거든. 근데 칠판에다가 진하게 표시하기 좀 귀찮잖아. 여러분 번거롭잖아. 그래서 오히려 칠판에다가 할 때는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서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이 물리량이 벡터구나. 안 써 있고 그냥 이렇게 쓰면은 아, B라는 물리량은 스칼라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는 만약에 내가 요걸 표시하고 밑에다 그냥 A 또는 A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 이 벡터의 크기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 좋겠어요. 자, 벡터라는 걸 우리가 표시를 할 때는요 시점이 있고요 종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벡터량의 크기가 얼마인가는 요 길이가 얼마인가로 우리가 표시를 하고요. 그 벡터량의 방향은 이렇게 원하는 방향, 가리키는 방향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요, 이 두 벡터는 길이가 두 배라 그래봐. 그러면은 요 벡터는 요 벡터의 이게 예를 들어서 힘이라고 할 때, force 1, force 2 그러면요, F1은 F2구나. 아, 힘의 크기는 F1이 F2보다 두 배가 크고 방향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칠판에서 서로 이렇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벡터의 여러 가지 성질을 보고 그 다음에 벡터의 연산 이런 거를 해볼 텐데 첫째는요, 벡터의 동등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 시점, 종점. 자, 그래서 지금 5페이지, 6페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벡터가 있는데요. 요쯤에 내볼까? 이런 벡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표축이 직각좌표축이 좌표계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또 다른 벡터가 이거랑 길이는 같은데 이렇게 있다고. A 벡터, B 벡터, C 벡터. 자, 그러면요.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는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두 벡터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벡터의 동등성, equality of vectors라고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B라는 벡터랑 C라는 벡터를 봤는데 얘는 길이는 같다 그래요. 그런데 방향이 다른 곳으로 있으면 이거는 같은 벡터가 아니에요.
A라는 벡터를 우리가 시점과 접점 이제 그대로 쭉 해서 옮기면요. 쭉 해서 옮기면요. B에 그대로 겹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벡터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알겠죠? 이게 가장 기본 특성이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연산이 가능합니다. 크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좌표 이 공간에서 그대로 표현시켰을 때 그 벡터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래요? 칠 페이지 가볼까? 자, 그래서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타이어가 있어. 타이어. 자, 그런데 우리가 특전 훈련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다가 줄을 묶어서 사람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뭐 김하사, 박소희가 특수 훈련을 받고 있어. 그런데 이 엄청나게 무거운 이제 트럭 타이어를 끌고 있는데 한 명은 이쪽으로 하고 있어요. 이만한 힘으로. 또 한 사람 아니 그대로 쓰자. 좀 더 짧게 해보자. 그래서 김하사는 이쪽으로 이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끌고 있어요. 박소희는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의 더 작은 힘을 가지고 끌고 있어요. 그러면요, 얘네들은 벡터이기 때문에요, 방향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50N의 힘이고 이거는 30N이다. 그러면은 이 둘의 합력은 80N이 아니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첫째 벡터의 덧셈이라고 표현했죠. 또는 책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합성이란 말도 씁니다. 이 두 벡터가 나타나는 합벡터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첫째로 평행사변형법을 그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쪽에 향하는 평행선을 그리고요. 이 벡터의 종점에서 이 벡터에 같이 평행선을 그려요. 그러면 만나는 점이 있죠. 그러면 여기 오리진 시점에서 쭉 그으면요,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F1 플러스 F2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걸 우리가 알지?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삼각형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F1이란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시점에서 원점에서. 자, 그러면요 F2란 벡터를요 더하고자 하는 벡터의 종점에다가 갖다 댑니다. 이렇게 쭉. 그러면은 F2 이 두 번째 벡터의 종점이랑 원점이랑 연결을 하세요. 그럼 그게 바로 F1 플러스 F2입니다. 여기 있는 걸 이렇게 가져와서 더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벡터의 동등성으로 인해서 오는 계산 방식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요. 이 벡터의 덧셈은요 이렇게 써요. F1 책에서는 A, B, R 그랬는데 쓸게. F1, F2니까 만약에 이걸 R이라고 합시다. R이라고 됐다면요 F2 플러스 F1 이꼴 역시 R입니다. 교환 법칙이 벡터의 덧셈에서는 성립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결합 법칙도 말이 안 나와. 성립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말은 뭐냐? A 벡터 더하기 B 벡터에다가 C 벡터를 더한 거는요 B 벡터 더하기 C 벡터에다가 A 벡터를 더한 거랑 같다 라고 이렇게 알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런데 다음 1차원 운동을 우리가 이따 배울 건데 나중에 배울 건데
1차원 운동에서는 사실은 이런 직각좌표계가 안 나와요. 한 평면상에서 다 움직이는 거다. 평면상에서. 어떤 지점에서 보세요.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둘의 방향은 같은데 크게 달라. 오케이? 이럴 경우에는 평행사변형법이나 삼각형법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요만큼 더해서 요만큼 더한 게 요 길이에다 요 길이 더한 거를 더한 게 이게 합벡터입니다. 오케이? 자, 만약에 A라는 벡터가 이번에 이렇게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이만큼 있다. 자, 그럼 둘의 방향은 반대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결과는 요 정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직선상에 있으면요 저런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F1, F2가 있어. 계산서야, 계산서. 근데 이번엔 내가 계산할게요. 아니야, 이번엔 내가 계산할게. 근데 둘이 서로 같은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그래봐. 그러면 합력은 뭐야? F1 플러스 F2는 합력은 0이에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 그냥 한글로 0벡터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직선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냥 쭉쭉쭉. 9페이지 볼까? 9페이지. 음의 벡터라고 있는데 벡터 A가 이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합쳤을 때 0벡터가 되게 만드는 걸 우리가 그 벡터의 음의 벡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서로 완전히 반대인 걸 우리가 음의 벡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벡터의 뺄셈 해야 되나? 자, 그래서 만약에 A라는 벡터가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있는데요. 더하는 게 아니다. 그랬을 때 얘는 사실 이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B라는 벡터에 음의 벡터를 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얘를 더하면 이건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A-B를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의 음의 벡터 B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요. 이게 바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결과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뭐 어려운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렇다. 그런 특성 벡터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던 거 이어서 해봅시다. 벡터의 덧셈 뺄셈 말고 이제 곱셈 그런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자, 곱셈. 벡터의 곱셈 얘기를 잠깐 해야 돼.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는 게 있고요. 벡터에다가 벡터를 곱하는 그런 연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B라는 벡터가 있는데 M의 A 벡터이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벡터, 얘는 스칼라, 얘는 벡터예요. 벡터 곱하기 스칼라는 벡터예요.
이런 A라는 벡터 물리량이 있는데 그걸 이제 m배 한다는 얘기예요. m배.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물리량 B라는 벡터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벡터라는 거는 방향이 있다 그랬는데, 크기와 방향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돼요. 이건 절대값 크기 말한 거지. B 벡터의 크기는 m,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좀 f 이꼴 ma가 있었고.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스몰 a라고 합시다. a의 절대값 곱하기 a 벡터의 크기, 이게 B 벡터의 크기입니다. 자, 그리고 B 벡터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방향? 만약에 A가 양수면은, 또는 B가 A가 음수면은 얘는 와 같은 방향. 자, 이렇게 곱해지면 여기 나오는 B 벡터는, 이 B 벡터는 A가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은, 스몰 a가 양수라고 하면 A 벡터와 같은 방향. 그리고 만약 스몰 a가 음수라고 하면은 요거와 반대 방향으로 주어집니다. 알겠죠? 얘를 A 벡터라고 해봐요. 근데 만약에 2A 벡터라는 걸 표시하려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마이너스 2A 벡터는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예요. F equal ma. 우리가 지금은 배우지 않았지만 가속도는 메타 퍼 세크 제곱, 이 가속도는 벡터량입니다. 여기에다가 질량이라는 스칼라 양을 곱하면요, 얘의 방향은 a와 같고, 왜냐면 질량은 음수가 없으니까, 양수만 있으니까. 일반 물리에서는 뭐 음수 뭐거나 생각하지 마. 양수만 있으니까. 그리고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은 힘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 크기는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크기를 곱해주는 거고, 방향은 이게 항상 양수니까 이거와 이거의 방향은 같다. F와 A의 방향 같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게 첫 번째 이번 시간에 중요한 얘기고, 또 두 번째 중요한 얘기, 벡터 곱하기 벡터. 이렇게 볼까? 벡터 곱하기 벡터는 수학적으로요,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오케이? 얘는 결과값이요, 스칼라가 될 수도 있고요, 벡터가 될 수도 있고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A라는 벡터가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있어요. 두 벡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벡터 곱을 하는데 이렇게 점을 찍어서 하면 얘는 스칼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요, 이렇게 곱하면요, 얘는 C라는 새로운 물리량, 새로운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스칼라 곱이라고 수학에서 얘기를 하고요, 얘를 우리가 벡터 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A.B 이렇게 읽고요, 얘는 A 크로스 B 이렇게 있습니다. 벡터 곱, 스칼라 곱. 오케이? 자,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뭐냐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B의 크기에다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시점을 일치시키면은 여기 이루는 각도가 있죠. 각도. 거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요, 얘는 AB 코사인 세타로 정의가 되고요, A 크로스 B는 벡터곱이고, 얘는 이렇게 쓰자. 같은 건 아니까. AB 사인 세타.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에다가 사인 함수를 취한 AB 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이, 그리고 요 부분이 이번 시간에 한 내용 중에서 조금 뒤에 연결되는, 우리가
다다음 주에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과 좀 연관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요. 그럼 이제 하고 교재 PPT 교재에서 12페이지 11페이지에 휴가 여행이라고 11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 예제 3-2인데 이건 그냥 풀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삼각함수 공식은 뭐 못 외우고 있어도 괜찮아요. 나도 못 외우고 있어. 이거는 그냥 공식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한번 그냥 풀어보세요. 자, 3-4에 벡터의 성분과 단위 벡터라는 부분을 들어갑시다. 우리가 앞에서 벡터의 합, 벡터의 차 이런 걸 할 때요. 삼각형법 아니 뭐 직선에서 평행사변형법을 갖다 썼어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간단할 때이고 예를 들어 세 개이거나 특별히 아니면 이 벡터들이 3차원 공간상에 위치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게 그렇게 일일이 하기가 또 그걸 남한테 이렇게 자기가 했던 거를 설명을 하기가 귀찮고 번거로워요. 그래서 사실은 벡터를 우리가 성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분.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 벡터의 성분과 다리 벡터 교재 12페이지에서 보면은 그래프 이런 그림에 의한 벡터 덧셈은 정밀도가 요구되거나 부적합해. 그래서 좌표계와 연관된 성분의 개념을 도입하면은 어떻게 된다? 대주적으로 말 그대로 그냥 더하기 빼기로 방법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XY축 좌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A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요. 이 A 벡터의 좌표계에서 이 A 벡터의 크기는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투영, X축의 투영, Y축의 투영한다 또는 내지는 수선의 발을 내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A 벡터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X축으로부터 이런 각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표현할게 X분의 Y겠죠. 그러면 이제 양쪽에다 치워주면요 세타는 탄젠트 역함수의 X분의 Y XY 숫자 넣고 공학계산계 넣고 탄젠트 역함수 치면은 세타 값이 나오겠죠. 몇 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벡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만약에 또 3차원으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잠깐만 X축, Y축, Z축이라는 직각좌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어떤 벡터가 있는데 얘도 역시 A라는 벡터라고 쳐봐요. 그럼 얘의 좌표는 XYZ라고 칩시다. 자, 그래서 딱 수선할 여기서 위에서 라이트를 비추다 그러면 여기 딱 밑에 평면에 어떤 점이 찍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또 좌표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얘가 X, 얘가 Y, 이쪽으로 Z쪽으로 비추면은 얘가 G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오케이? 어려운 얘기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벡터의 크기는 첫째는 우리가 2차원에서 봤던 것처럼 이 길이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거는 g죠. z. 그러면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또 제곱하고 플러스 이거 제곱에 루트 씌운 그런 식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x제곱 총 계산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3차원이니까요. 세타를 이런 식이 아니라 각 축마다 다 이루는 거랑 우리가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x축과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요. 여기 x축과 이 y축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베타. 여기 a랑 y축이 이루는 각을 베타. a랑 g축이 이루는 데를 우리가 감마라고 표시합시다. 자, 그러면은 얘를 뚝 떨어뜨려서 보면은 감마 있고요. 얘가 원점이고 z 고 얘는 벡터의 크기 a겠죠.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코사인 감마는 a분의 z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마찬가지로 알파랑 베타도 끌고 오면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a분의 x, a분의 y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걸 우리가 방향 코사인이라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차원, 3차원이에요. 한번 해봤어 3차원. 근데 2차원이 더 많이 나오고 중요하죠 이번 과목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성분으로 나타내고 싶은데요. 책에 있는 것처럼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벡터가 있어요. 우리가 xy 2차원 평면선에 갖다 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낸다 그래봐. 그래서 우리가 xy 이렇게 표현됐다 그래봐요. 자, 그런데 앞서 배운 것처럼 요 a라는 벡터는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가 요거를 ax 벡터라고 하고요, 요거를 ay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x 벡터, ay 벡터를 둘을 합하면은 그 벡터의 덧셈은 이런 식으로 a 벡터로 표현이 된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단위 벡터라는 거 우리 알고 있을 거야. 단위 벡터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도입을 해요. 단위 벡터라는 거는 차원이 없고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x, y, z 축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i, j, k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x축에 겹쳐져 있는데 크기가 1인 이 벡터를 우리가 i 벡터라고 하고, 막 헷 이렇게 읽을 거예요. 모자라고 하고, 이쪽은 y축에 딱 있는 이 단위 벡터를요 j 벡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i, j, k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x, y, z. 차원이 없고 크기가 1인 각 축에 놓여 있는 벡터를 우리가 방향 벡터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내렸을 때 이 값을 ax, 이 값을 ay라고 했을 때요, ax 벡터는 크기 ax에다가 방향 단위 벡터 i를 곱한 걸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자, 벡터죠. 얘는 크기니까 스칼라죠. 벡터 곱하기 스칼라는 벡터. 오케이? ay의 요 벡터는요, j에다가 ay 크기 이런 식으로 곱한 걸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이 a 벡터는 ax 벡터 플러스 ay 벡터의 합이다 라고 된 거죠. 이걸 합하면 이거고, 이거는 이거와 이거로 분해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이 각각을 우리가 지금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ax의 i 플러스 ay의 j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분으로 나눠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분이 있으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덧셈 뺄셈 연산이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해봐요. 얘가 만약 3 곱하기 4 라는 포인트였어. 그러면요, a 벡터는요 3i 플러스 4j 이런 식으로 간단히 표현이 돼, 성분으로. 이렇게. 그래서 조금 식은 복잡해 보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얘야, b라는 벡터가 있는데 bx의 i 플러스 by의 j라는 스칼라 곱하기 벡터 더하기 스칼라 곱하기 벡터라고 우리가 있다 그러면요, 얘를 만약에 a와 b 벡터의 합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른 거 B벡터 있는 걸로 원점을 해가지고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이든 상법이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구했을 텐데 성분으로 나타내면 이걸 그대로 그냥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플러스로 이어진 항목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근데 얘네 네 개, 얘도 벡터고 요 네 개들도 다 각각 벡터예요. 벡터에서는 덧셈 뺄셈 그냥 이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 i끼리 묶고 얘는 j끼리 묶으면요 이런 식으로 돼요. ax에 한번 쓰지 더하기 bx에 i 더하기 ay 더하기 by에 j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얘를 이제 뺄 수가 있거든. ax 더하기 bx에 i 더하기 ay 더하기 by에 j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쉽죠? 식만 이렇게 써놔서 복잡해 보이지 말 그대로 두 가지 벡터가 있고 섭볼로 돼 있으면 더하든 빼든 할 수 있어요. 이게 빼기잖아? 그러면 이거 빼기 하면 돼. 여기 빼기 아니야 계산하면 되겠죠?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PPT PDF 파일이 회사에서 준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준 건데 회사에서 PPT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한 건데 이 두 번째 페이지에 이 장에서는 벡터의 덧셈과 뺄셈만 공부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 잘못된 거예요. 곱셈까지 좀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얘기 쭉 더 해봅시다. 곱셈을 조금 더 이제 성분이랑 연관지어서 해볼게요. 벡터와 벡터를 곱하면은 스칼라가 될 수도 있고 벡터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스칼라가 되는 걸 우리가 닷 프로덕트라고 하고 닷 A 닷 B라고 쓰고 A, B의 코사인 세타 세타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얘는요 스칼라고 스칼라 곱은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얘는 같아요. 교환 오케이 법칙 성립한다.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벡터가 있다. 그러면은 더하기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분배, 배분 법칙도 성립을 한다. 자, 그래요. 자, 그 다음 게 만약에 A와 B 벡터가 AXI 플러스 B, AY의 J BXI 더하기 BY의 J 라고 성분으로 우리가 표시가 되면요 A 닷 B는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돼요.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뜯어 봅시다. 자, 분배 법칙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BY의 J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요 AX, BX의 I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더하기 AX, BY의 I 곱하기 J 이런 식으로 돼요. 더하기 AY, BX의 J, I 더하기
AY, BY의 J 곱하기 J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I 벡터, J 벡터 여기 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만약 I 벡터, I 벡터끼리 스칼라 곱을 하면요. 스칼라 곱은 코사인 세타라고 했죠. 자, I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또 I 벡터가 두 개 있어. 이 둘이 이루는 각 세타는 0도. 코사인 0도는 1이에요. 자, 만약에 I 벡터 이렇게 했는데요. J 벡터는 Y축에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둘이 이루는 각도는 90도. 그러면은 코사인 90도는 몇? 0. 그래서 여기서 식에서 I 벡터와 J 벡터가 곱해진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은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1이 되니까 결국 요거만 남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벡터의 크로스 곱을 성분으로 한번 해본 거고요. 아,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건데 잘 보이나?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저 크로스 곱의 저 A.B 스칼라 곱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방향?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A.B는 스칼라 값이 나오기 때문에 방향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A 크로스 B라는 새로운 벡터 물리량이 나오는 이런 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제 AB 사인 세타로 우리가 정의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런 벡터 곱에서 크로스 프로덕트 그랬을까? 벡터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닷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이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지? 벡터 곱에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따지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 오케이? 자, 그래서 사인 세타니까요. 만약에 세타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0도, 두 벡터 이루는 각도가 90도라고 합시다. 사인 0도는 0입니다. 사인 90도는 1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루는 각도가 0도면 만약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를 만약에 크로스 벡터 곱을 하면은 얘의 값은 0이 됩니다. 이루는 각도가 0도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수직하게 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벡터의 크기는 A, B 사인 세타에서 사인 세타가 90도가 1이 되니까 이거의 크기는 A, B가 됩니다. 아하. 자, 크기 말고 방향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른손을 미니로 보세요. 이런 A 벡터, B 벡터가 이 평면상에 있다 그래봐. 평면상에. 자, 그러면은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A 크로스 B는 세련 벡터 C다. 근데 C 벡터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방향은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서 앞에 있는 것부터 해서 A가 먼저 있고 B가 나중에 있죠. A에서 B를 오른손으로 감싸는 방향으로 했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그 C 벡터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칠판에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B 곱하기 A로 했다 그래봐요. 그러면요. B를 먼저 하고 A를 이렇게 감쌌을 때 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 그거는 이제 칠판을 들어가는 방향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구나. 둘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는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는 A와 B의 크로스 프로덕트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얘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 벡터의 벡터 곱. 자, 그래서 I, J, K 이런 식으로 X, Y, G축에 위치하는 차원이었고 크기가 1인 단위 벡터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얘랑 얘를 크로스 곱을 하면 J랑 J를 크로스 곱을 하면 K랑 K를 크로스 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평면상에 있으니까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이루는 각도가 0이죠. 세타가 0도죠. 그럼 사인 0도는 0이니까 얘네들은 다 모두가 0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x, y, z축이고요. 여기 단위 벡터를 i, 여기를 j라고 했으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할 거는 i 곱하기 j, j 곱하기 k, k 곱하기 i 요걸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오른손 멈췄던 거. i 벡터 곱하기 j는 이렇게 하면은 i에서부터 j 이 평면을 쓱 지나가면은 내 엄지손가락은 k 방향을 갈 겁니다. 그래서 얘는 k 벡터가 됩니다. 자, 그리고 j 벡터와 k 벡터를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크로스 곱을 하면은 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은 x축 요 방향이죠. 그래서 얘는 i 벡터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ki를 하면은 j가 되겠죠. 자, 좋아. 그러면은 j 곱하기 i, k 곱하기 j, i 곱하기 k 이런 식으로 바꿔서 했을 때는 j 곱하기 i는요 이렇게 돼요. j에서 i 쪽을 이렇게 내 손가락을 감싸면은 내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j 이런 식으로 크로스 곱이 단위 벡터에서 어떻게 성립되는지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